88페이지요. 자주점유, 그 다음에 타주점유,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주점유, 타주점유 지금 보고 계시죠? 거기 보기 전에 여러분 법조문 가지고 계시죠? 법조문요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조문요 192조를 보세요. 192조. 법조문 192조. 자, 법조문의 192조를 보면요, 뭐라 나왔죠? 제 192조 제1항은요, 물건을 줄고 사실상 지배 줄고요. 사실상 지배. 사실상 지배를 뭐라 한다? 점유라고 그래. 점유. 알겠죠? 16페이지 192조. 16페이지 192조. 점유하는 자는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는 거죠. 알겠죠? 아까 말했죠? 점유하면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 이 항은요,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그러면 아까 사실상 지배가 뭐라고 그랬죠? 점유라고 그랬죠? 점유를 상실 줄고요. 그러면 점유권도 소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4조 규정 줄고, 그것을 뭐란다? 점유의 해수, 이 말이에요. 이 점유의 해수. 204조가 점유의 해수, 이 말이죠. 점유를 해수하죠? 그러면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점유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점유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193조는요, 점유권은 누구에게 이전한다? 상속인에게. 여기 봐죠?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망사실을 알든 모르든이에요. 사망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점유권은 누구에게 이전한다? 상속인에게 이전해. 194조는요, 지상권, 전세권, 질권, 상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 줄고요. 기타의 관계를 뭐란다? 점유, 매개, 관계라고 얘기해. 점유, 매개, 관계, 이렇게요. 기타의 관계로 타인이 누구냐? 직접 점유자예요. 직접 점유자이고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그것을 간접 점유자예요. 간접 점유자는 간접으로 뭐가 있다? 점유권.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점유권 줄 것이고, 점유, 보호, 청구권, 이렇게. 그래서 점유, 보호, 청구권이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195조는요,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상관계, 거기요, 가사상 줄고요, 가사도움이죠. 가사도움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영업상이죠. 영업상 그러면 뭐예요? 알바생이죠. 기타 유상관계죠. 거기다서 점유, 보조 관계라고 해. 점유, 보조 관계, 이렇게요. 점유, 보조 관계에서 타인 누구죠? 점유주라고 그래. 점유주. 점유주의 지시 동그라미. 지시는 사회적 의미의 명령 복종 관계라고 얘기해. 사회적 의미의 명령 복종이요. 여러분, 이게 뭐죠? 우리가 상하 관계죠. 공무원이라든가 군인들의 상하 관계죠. 상하 복종이 아니고 사회적 의미의 명령 복종이 뭐예요? 막 여러분요, 내가 파출부에 일하러 갔는데 주인이 이거 하랬다 저거 하랬다 열받게 사람. 알겠죠? 이 일을 잘하니 못하니 왜 이렇게 뭐 굶더니 어떻게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행주 어때요? 벽에다 던지고 그냥 올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해. 사회적 의미예요. 그런데요, 공무원이다 군인이다 그러면요, 상사가요 시킨다고 해서 열받는다고 해서 박차고 나오면 어떻게 한다? 잘리죠. 알겠죠?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의미의 명령 목적은, 야 그래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줄과 사실상의 지배를 뭐라 한다? 점유 그다 써 자력 구제권. 그래서 점유 보조하는 뭐가 있다? 자력 구제권이 있다. 그런데요, 누구만을 점유자로 본다? 타인만을 점유자.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점유 보조하는 뭐가 없다? 점유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점유권이 없다. 그래서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으니까 뭐가 없다? 점유 보호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196조는요, 점유권의 양도죠.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 동그라미 인도로 효력이 생긴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일단 그건 놔둬. 그 다음에 197조로 봐봐. 이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줄고, 이건 자주라고 하죠. 자주.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 동그라미 이때의 추정서 옆줄 없고, 입증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상대방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번은 2항은 뭐라고 했죠? 선이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 동그라미 패소. 그럼 두 번째 줄 소가 제기된 때 거기를 줄고 소가 제기된 때 뭐로 본다? 악이 점유자로 본다. 악이 선이 아니고 뭐로 본다? 악이 점유자로 본다. 그래서 악이 점유자 악이 동그라미 과실 수치 x 과실을 뭐 할 수 없다 수치할 수 없다 이렇게요. 자 198절은요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 점유는 점유 동그라미 계속 동그라미 맨 끝에 추정 동그라미 점유 계속 추정이라고 하죠. 이때요 전후 양시 중요한 것은 뭐죠? 전후 양시 점유자가 동일하든 뭐를 하든 상이하든 상이 관계도 있다 없다? 없다. 199절은요 점유자의 승계에는 줄고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 이퀄 점유의 분리라고 그래요. 분리 점유의 분리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 줄고 아울러 주장 점유의 병합이라고 그래요. 병합 이 항은요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 줄고 아울러 주장을 말한다. 병합이라고 하죠. 병합. 그럴 때는 모두 승계한다. 하자 계승이자 하자 동그라미 하자에다 써 폭력 네 개를 써야 돼. 폭력 은비 악이 폭력 은비 그 다음에 악이 그 다음에 불계속 점유 이렇게 불계속 점유 이렇게 그래서 하자도 승계한다. 자 200조 봐봐요. 200조 점유자가 점유물 줄고 점유물 거기는 뭐다 써 동산에 한하고 동산에 한하고 부동산 x 부동산은 안돼.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 동그라미 보유 동그라미 추정 동그라미 적법하게 보유한 것을 추정한다. 추정에다 써 본다 x 본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뭘 보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것을 지금 정리했단 말이죠. 법조문은요 알겠죠? 자 이제 어디로 보냐 88페이지 기본서를 봐. 88페이지 봤어요? 자 88페이지 보시면 여기서 이제 뭐를 보냐면 자주 점유하고 무슨 점유하고 본다? 자주 점유하고 타주 점유를 본다 이 말이죠. 타주 점유요. 먼저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점유자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점유자가 자주 점유로만 한다? 추정하죠. 자주 추정하니까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상대방한테 있다. 점유자가 그러면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타주 점유 기본적으로 네 가지. 악의의 무단 점유, 악의의 무단 점유임이 밝혀진 경우 남의 땅인 것을 알면서도 침범해서 건물을 건축했다 이 말이죠. 명의수탁자의 점유, 명의수탁자, 악의의 무단 점유, 명의수탁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분묘기지 이렇게요. 분묘기지 이렇게. 그럼 또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뭐죠? 공유자 중 1인, 공유자 중 1인요. 공유물 전부를 점유한 경우 굳이 하나 더 따진다 하면 뭐냐면 소유자라면 취할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경우 취할 행동을 뭐하지 않는 경우 취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취하지 않는 경우 그럼 이거 뭐죠?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할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이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거죠. 봐봐요.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 땅을 지금 갑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이 자기 거면은 누군가가 여기다 텐트를 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텐트를 치고 있는데요. 나가는 말하지 않고 여기로 줄을 딱 그어가지고 여기다가 빗줄을 심었다 이 말이죠. 자기 땅이면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자기 땅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땅인데 나가라고 해야 돼요? 자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고 있으면 포크는 가지고 와가지고 묻어버려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여기까지 줄을 쭉 그어가지고 여기다가 농사를 지었다 이 말은 자기 땅이 아니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이것은 자주점유로 추정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요, 매매죠, 매매. 매매에서 뭐죠? 인도 의무를 진 자. 알겠죠? 그 다음에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죠? 무효 취소 해제가 됐을 때 매수인의 점유. 그 다음에 경매가 되죠? 경매가 됐을 때 종전 소유자.
종전 소유자의 점유. 계약이요, 무효죠, 무효. 계약이 무효임을 알고 매수했다, 모르고 매수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처분 권한이요, 처분 권한이 없음을 모르고 알고 이 말이죠. 알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상당히 초과, 매수한 면적이 상당히 초과를 해요. 또는요, 여기 인접 토지의 일부를 자기가 매수한 것을 알고 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여기요, 매매에서 인도 의무를 졌다는 것은 매도인이요, 잔금을 다 받고 등기까지 넘겼어. 근데 아직 땅만 넘기지 않았어. 땅만.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점이다? 타주죠. 타주는 X로 그냥 표시해. 그 다음에 매수인이죠. 매매 계약이 체결하고 을한테 매수인한테 등기했어. 그런데 계약이 해제가 된 거예요. 무효 취소 해제.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되죠?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그럼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가 되죠. 그럼 소유권은 매수인에서 매도인 앞으로 등기 없이 뭐가 된다? 복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수인의 점유는 무슨 점이다? 타주. 경매가 되죠. 경매. 종전 소유자요. 즉 경매는 경락대금을 완납하면은 경락인이 소유가 되죠. 종전 소유자의 점유는 무슨 점유가 된다? 타주. 무효를 알고, 그럼 무효를 알았다는 것은 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몰랐다 그러면 뭐다? 자주. 이렇게요. 처분 권한이가 뭐냐? 등기요. 등기를 해줄 수 없다. 그 사람이 나한테 등기를 못 해준대. 그걸 내가 알면서도 계약을 했어. 돼? 안 돼? 안 되죠. 모르고. 우리는 남의 물건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죠? 무권리자로부터 매수다. 무권리자. 자주점이다. 타주점이다. 자주점이다. 왜? 우리나라는 뭐 자기한테 소유권이 없어도 매매 계약은 체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해도 그 사람이 등기를 이전 받아서 나한테 등기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권리자로부터 매수도 자주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 권한이 없다는 것은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 자주가 된다. 우리가 착오를 해가지고 옆에 있는 땅을요, 내가 산 땅인지 알고 점유를 했는데 자기가 산 땅보다 상당히 초과해. 무슨 말이냐? 13평의 땅을 샀는데 옆에 있는 땅 30평을 자기가 산 걸로 초과했다, 생각했다 이 말이죠. OX, X죠. 인접토지의 일부는 197평의 땅을 샀는데요, 옆에 있는 땅 51평도 자기가 산 땅이라고 착각을 했다 이 말이죠. 이때는 뭐가 된다? 자주. 상당히 초과, 타주. 일부 무슨 점유? 자주. 이렇게.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자주다 타주다 했을 때 타주냐 자주냐는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여기요, 우리가 점유자가 누구를 상대로? 소유자를 상대로 뭐랬다? 소를 제기했죠. 소를 제기했다가 뭐랬다? 패소를 했어. 누가 패소해? 항상 우리가 지금 점유권 공부하고 있죠. 항상 점유자가 패소해. 여기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가 소제기요, 패소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패소하면 어떻게 되죠? 패소하면 뭐죠? 누가 누구한테 소를 제기했나 봐봐. 이러면 우리가 원래 민사소송하고 형사소송은요 약간 달라요. 형사소송은 불고불리라고 해서 고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리하지 않는 거예요. 민사소송은요 변론주의 원칙에 의해서 재판장에 나와서 얘기를 원고와 피고가 얘기를 서로 하죠. 자기 주장을요. 그 주장을 토대로 판사가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이런 골치 아프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판사는요 뭐만 판단하냐? 물어본 말에 대해서만 판단을 해요. 그 외의 것은 판단하지 않아요. 알겠죠? 내가요 이거 소유자가 난데요 그러면 소유자인지 아닌지만 판단을 해요. 갑의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물건의 소유자는 나다, 그러니까 나한테 반환해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그런데 판사가 보니까 이 사람은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어떠한 증거도 없어. 그럼 뭐라 한다? 갑의 청구는 기각한다, 패소하지. 소유자가 을이니까 너는 소유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소유자가 을인지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묻지 않았죠? 소유자가 나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나한테 돌려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야? 그럼 저 사람은 돌려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갑의 청구는 기각한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또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을이 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자 앞으로 돼 있는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했다 이 말이죠.
말소 청구 소송을 냈는데 점유자가 패소했어. 패소했다고 해가지고 뭐죠? 의리 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라고 확신할 수는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사람 패소해도 여전히 무슨 점이다? 자주점유가 돼. 알겠죠? 자기가 소유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요,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열받았죠, 소유자가? 그거 내 거니까 나한테 돌려달라고 소송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갑한테 반환하려면 소유권자가 누구인가를 밝혀져야 되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사가 뭐라 했다? 소유권자가 을이다.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반환해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패소했죠, 점유자가? 그럼 패소하면 이제 자기 것이 아닌지 알아 몰라? 알죠. 타주 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법조문에 지금 뭐라 나왔을까요? 아까 그럼 법조문에 어디서 봤냐면, 법조문에서 페이지 197조 제2항을 봐봐. 법조문의 197조 제2항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들어. 그냥 197조 제2항 보면 뭐라고 되냐면,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게 되면 언제부터? 소재기 시부터. 언제부터? 소재기 시부터. 뭐로 본다? 악의로 본다. 악의 점유자로 본다. 악의는 뭐를 못한다? 과실을 수치할 수 없다. 소재기 시부터. 그러면 잘 봐야지. 항상 시험 뭐라 한다? 패소할 때부터 그러면 안 된다고. 언제부터? 소재기 시부터. 소재기 시부터 패소한 때부터 그러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소재기 시부터 악의로 본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해됐어요? 이것을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점유자를 소유자 상대로, 소유자가 점유자 상대로 이것을 잘 봐야 돼요. 누가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한다? 점자 이렇게 보라고 그랬죠? 점자. 맹인들이 본 점자. 우리 점자 보면요, 읽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속이 타. 그렇죠? 쏟타다. 이렇게. 점자를 보면 속이 탄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소송을 지겠네. 그걸 잘 보란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자주점유, 타주점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여기요. 다시 이제 여기를 보시면, 여기. 점유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요. 이 땅이 지금 어디 있냐? 노랑질에 있는 땅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게요, 등기가요, 갑으로 돼 있어요. 갑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귀국한 거예요. 귀국해서 내 땅을 돌려달라. 이 사람을 뭐란다? 회복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복자. 그런데요, 이 노랑질 땅에 있는 이 을이요, 점유자가 여기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용을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비용을 투입해서 1,000만 원의 비용이요, 수익을 올렸어요. 수익을 6천을 올렸어요. 그 다음에 이건 멸실 훼손을 했어요. 멸실하고 훼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용하면서 멸실 훼손. 그래서 여기다가 산업 폐기물 다 갖다 쏟아놨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요. 이 사람이 원래는 이게 갑의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건데, 갑의 건데, 을이요, 땅이 버려진 땅인 줄 알고 을이 점유해서 농사를 지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갑자기 기우기가서 내 땅 돌려주세요. 회복자고 점유자죠. 그러니까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문제가 발생해. 비용하고 수익하고 멸실 훼손하고 이렇게 세 가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때로는 또 뭐가 발생하죠? 이 갑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이런 계약을 하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계약을 했어. 계약을 한 상태에서는 그럼 어떻게 한다? 무효나 취소가 되겠죠. 그럼 무효가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내 거 돌려달라고 하고, 이 사람 물건 가져다가 농사 짓다가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럼 이제 두 사람이 서로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 부당이득 반환을 할 때 이런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따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따지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요, 과실 수치권이 있죠. 과실을 수치할 수 있는가? 이때 과실은 뭐냐? 천연과실이 있고요. 천연과실, 그 다음에 이런 법정과실은 뭐냐? 그러면 월세하고요, 이자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이익이 있다. 그래서 남의 물건을 점유해서 사용했다 이 말은 사용이익. 이것을 과실이라고 하고, 수치란 거 뭐죠? 수치했단 말은 과실에 뭐를 취득한다? 과실의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누가 취득한다? 을이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을이요, 이것을 회복자에게 반환 의무가 있다 없다? 반환 의무가 있어 없어? 없다. 왜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네요, 을한테. 그런데 갑한테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이걸 과실을 수치했다는 것은 남의 물건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했는데 그걸 내가 가져가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봐봐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어. 그래서 갑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뭘 했다? 물건을 넘겨줬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요, 3개월 뒤에요,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됐어요.
그럼 다시 다 반환해야 되겠죠? 그럼 저 사람이 3개월 동안 월세를 받아먹었어? 그럼 월세 반환해야죠. 알겠죠? 문제는요, 갑은요, 매도인한테 또 뭘 받았어요? 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았죠? 그거 돌려줄 때 그냥 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또 뭐요? 이자 있죠? 이자를 또 돌려줘야 되겠죠? 내 말 지금 이해됐죠? 그런 것들을 뭐란다? 과실. 이 과실을요, 그런데 선의인 경우는 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과실을 수취하죠. 그러니까요, 매수인은 월세를 자기가 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매도인은요, 무효 취소 사유가 있는지 모르고 계약을 했죠. 그럼 매도인은 자기가 받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 이자를 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고 원금만 주면 된다 이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요. 여기서 지금 과실 수취죠. 과실 수취는 누가 한다? 선의 점유자. 선의 점유자가 한다 이 말이죠. 선의 점유자. 그럼 선의 점유자. 그럼 선의 점유자는 누구냐 이 말이지. 선의는요,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뭘 했다? 오신했다. 오신했다. 소유권이 없어. 소유권이 없어. 지금 무슨 말이죠? 우리가요, 술이 많지 않은 사람하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술 취한 사람하고 계약하면 어떻게 돼요? 술 취한 사람하고 계약을 했어? 그러면 아무것도 있어 없어? 무효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하고 계약했으니까 그 사람은 소유자가 아닌데, 우리나라는 술 취한 사람하고 계약하면 더 좋아하잖아요. 싼 값에 살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소유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또는요, 임차인이 아닌 사람이 이 말이죠. 이 말 알겠죠?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라고 착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요, 소유권은 자주예요, 타주예요? 자주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은 무슨 점이요? 타주죠. 그럼 봐봐, 선이면서 자주가 있고 선이면서 타주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 타주는 언제나 악이고 자주는 언제나 선이다.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오신하면 오신할 만한 정당한 뭐가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 되고, 무조건 내가 선이다 그러면 안 되죠. 이것을 뭐한다?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이 플러스 무과실 이렇게. 이것을 여러분요, 선이 점유하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요, 이 사람이 선이인데 고의 과실할 때 과실이 있어. 고의 과실할 때 과실. 그럼 뭐가 된다? 불법행위가 뭐 할 수 있어? 성립할 수는 있어. 이 사람이 선의인데 고의 과실할 때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이건 201조고 여기는 202조예요. 점유자가 점유물을 책임 있는 사유, 고의 과실로 이 말이죠. 사유로 뭘 했다? 멸실하고 뭘 했어? 훼손했다 이 말이에요. 멸실하고 훼손을 했다 이렇게. 멸실, 훼손 이렇게요. 그래서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하고 훼손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멸실해서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선의이고 플러스 자주이다. 그 다음에 선의 가지고 뭐다? 악의이고 또는요, 타주이다. 타주. 그래서 선의하고 자주죠. 그럼 선의하고 자주는 뭐를 한다? 현존이익이요. 현존이익을 반환하고 악이나 타주가 된다. 그럼 뭐다? 손해 전부를 반환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뭐한다? 선자 현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 선자 현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선자 현존 이렇게. 알겠죠? 그래, 이 말만 딱 알면 돼. 근데 시험은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시험은 항상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이 있는데 선의 점유자가 이렇게만 나와. 선의 점유자는 얼마를 배상해야 되는가? 선의 점유자 이렇게만 나온다고. 근데 여기는 선의만 있고 자주인지 타주인지는 있어 없어? 없죠? 없어도 항상 뭐다? 자주 점유는 뭐가 된다? 추정되죠. 추정. 그래서 선자 현존 이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주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 이 말이에요. 추정. 그러니까 선자 현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시험에 또 뭐라 나올 수 있냐? 멸실의 훼손이 됐잖아요. 그러면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선의 자주점유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없어? 현존 이익 배상하네. 여기는 손해 전부 배상하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야? 결국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없어? 책임이 있네요. 손해배상 책임이. 그러니까 뭐라고 나온다? 이런 시험에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되면은 점유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럼 맞는 말이단 말이죠. 알겠죠? 지는데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범위가 다르죠. 범위가 어떻게 달라요? 선자는 현존 이익까지만 범위가 다르죠. 그런데요, 선의가 아니고 악인 경우는 어떻게 손해 전부까지 범위만 다르지
손해배상 책임은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다 이제 봤죠, 지금요. 그 다음에 뭘 보냐. 여기 203조예요. 203조 비용상환 청구권이에요. 비용상환 청구권이요. 여러분 지금 비용상환 청구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잘 봐, 이제. 여기서는요, 비용이라고 돼 있죠? 여기 비용은 뭐다? 비용은요, 선의이고, 선의, 그 다음에 뭐죠? 악의. 악의여도 다 된다. 악의는 그런데 뭐가 안 된다?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유치권은 안 된다. 악의는 유치권 안 돼요? 선의도 악의도 다 청구할 수 있어, 비용은. 악의도 비용을 청구해, 악의도. 악의의 점유자도 비용 청구해. 그런데 유치권이 안 될 뿐이에요. 비용상환 청구는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그런데 여기 203조는요, 여기서 법률 관계예요. 이 법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 임대차죠. 임대차는요, 626조에 의해서요. 그 다음에 여기 임대차가 없다, 절도범이죠. 절도범은요, 203조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203조에 의해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절도범 같은 경우 그렇다 이 말이죠. 여기요, 임대차 같은 경우는요, 626조죠. 이때는 어떻게 하다? 법률관계가 지금 있어, 없어? 있죠. 있을 때는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몇 조에서? 626조.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가 나오냐? 이렇게 나왔어. 임차인은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로 열고 닫고 626조 한 번 맞는 것으로, 한 번은 203조 틀린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조문은 반드시 암기해야 되겠죠. 임차인은 몇 조? 626. 그 다음에 절도범 몇 조? 203조. 전세권은요, 309조, 310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봐봐. 우리가 여기서 비용을 지출하죠? 여기는 비용을 지출했다 해서 무조건 비용을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비용을 지출하죠? 그러면 뭐 점유물을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를 받아, 반환 청구를 받으면 이때 이제 뭐란다? 비용상환 청구권이 발생해. 비용상환 청구권이 발생해요. 그럼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런데 비용을 안 주죠? 그럼 그때서야 유치권의 행사를 해. 유치권. 그러니까 순서야, 이게 순서. 먼저 비용을 지출하고, 비용을 지출했다 해서 무조건 유치권이 있는 게 아니라고. 언제 내가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비용을 안 줬을 때 유치권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비용 상환을 청구할 때 언제냐?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를 받을 때가 2번이에요. 그럴 때 이제 내가 그러면 회복자한테 뭐라냐? 그럼 비용 줘. 내가 투입한 비용이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줘. 이렇게. 알겠죠? 그때 비용 상환 청구를 하고 1,000만 원 달라고 했는데 안 주면 1,000만 원 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한다 이 말이죠. 순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비용 상환 청구권에서 비용은 언제 청구할 수 있다? 비용을 지출할 때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청구한다?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비용 상환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필요비가 있어요. 필요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 유익비가 이렇게 있다. 유익비가요. 그럼 필요비는 통상의 필요비가 있고요. 여기가 특별 필요비가 있다 이 말이죠. 통상의 필요비는 뭐죠? 통상의 필요비는 뭐가 통상의 필요비예요? 우리가 통상의 필요비가 돼 있잖아요. 이 통상의 필요비는 뭐를 통상의 필요비라고 얘기하느냐? 첫 번째요. 첫 번째 통상의 필요비는 우리가 마모되거나 고장된 거죠. 마모된 것을 수리하거나 마모된 것을 교체하거나 교체죠. 교체하거나 고장된 것을 많은 거 수리하죠. 수리비. 이것을 우리는 통상의 필요비라고 하고요. 특별 필요비인데 통상의 필요비는요, 과실을 수취했느냐, 과실을 수취했느냐 안 했느냐. 수취했다 선의점유자죠. 수취하지 못한다 뭐죠? 악의점유자죠. 선의점유자는 청구를 못해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를 못해. 악의점유자는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특별 필요비하고요, 유익비는요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의점유자는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악의는 뭐고? 악의는 통상의 필요비도 청구하고 특별 필요비는요 청구하든 말든 무조건 청구하죠.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온다? 악의점유자는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런데요, 선의점유자는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면 안 돼.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 못하지만 무슨 필요비는 청구한다? 특별 필요비는 청구하거든. 그러니까 선의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야지, 선의점유자는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면 안 돼. 여기 악의는요, 악의는 가실을 수취 못하니까 악의는 통상의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죠. 통상의 필요비도 청구하고 뭐도 청구한다? 특별 필요비도 청구한다 이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여기 유익비죠. 유익비를 목적으로 뭐한다? 계량해야 돼요. 가치가 뭐를 해야 돼요? 현존해야 돼요. 현존. 계량하고 현존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누구의 선택이다?
회복자요. 회복자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소유자. 회복자, 소유자의 선택에 의해서의 선택. 세 번째요, 상환기간. 상환기간을 뭐 할 수 있다? 허여. 허여는 유예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허여하면 뭐가 된다? 유치권은 뭐가 돼? 소멸한다. 유치권 소멸해. 이 세 가지. 알겠죠? 목적물을 개량하고 가치가 현존하고 회복자의 선택, 상환기간을 허여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필요비, 유익비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특히 여러분요, 여기 지금 통상의 필요비가 과실을 수취했느냐 못했느냐. 했을 때는 청구하지 못하고 하지 못했을 때는 청구한다 이 말이죠. 여기 이 부분을 잘 보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비용을 언제 청구하느냐? 비용을 지출했을 때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비용을 지출하고 반환이나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비용상환 청구권 행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뭘 행사한다? 유치권을 행사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요, 먼저 법조문 봐봐. 법조문의 201조. 법조문이요 201조를 봐봐. 자, 201조 보면 선의의 점유자 줄과 선의, 과실 동그라미, 취득 동그라미, 과실을 취득하죠. 그럼 그 조문에다가 16페이지 나와 있죠. 과실에다가 뭐라 쓴다? 사용이익 포함 이렇게요. 사용이익을 포함을 해. 알겠죠? 이 항은요, 악의 점유자 악의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돼. 그 말은 과실 수취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소비하였거나 어마무시 중요한 말이 나왔죠. 과실로 동그라미, 과실로 거기다가 별 하나에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는 줄과 대가를 보상. 과실로 이퀄 잘못으로 이 말이죠. 잘못으로. 과실로 이퀄 잘못으로 이 말. 잘못으로 했어요. 잘못으로 수취하지 못할 땐 대가를 보상해. 맨 끝에 써. 뭐라고 쓰냐? 잘못 없이 수취 못한 경우. 잘못 없이 수취 못한 경우 옆줄 긋고 대가 보상 X. 대가를 보상하지 않아요. 잘못 없이 수취하지 못한 경우는 대가를 보상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항은요, 전항의 규정 줄고, 전항의 규정 악의 점유자 플러스 과실 수취 X 이 말이죠.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전항의 규정은 폭력 동그라미, 은비 동그라미 준용한다. 즉 뭐냐? 폭력이나 은비에 의한 점유자도 과실을 수취할 수가 있다 없다 이렇게요. 202조는요, 점유물이 점유자의 줄고 책임 있는 사유, 그 다음에 멸실 훼손 박스에 멸실 훼손, 아예 그냥 그다 써. 멸실 훼손, 선자 현존 이렇게 선자 현존 이렇게 써. 그냥 선자 현존 이렇게. 선이이고 자주일 때 현존 이익 배상이다. 선자 현존 했어요. 그래서 멸실 훼손할 때는 악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악의는 거죠. 악의는 전부죠. 그 다음에 배상하야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 거기 줄고 선의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선이란 말이 있고 자주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써. 거기다가 밑에다가 플러스 자주 점유 추정 이렇게. 자주 점유 추정 이렇게. 자주 점유 추정이다 이란 말이죠. 자, 203조는요, 점유자가 점유물을 뭐 할 때 줄과 반환할 때 또는 반환 청구를 받은 때. 반환할 때나 반환 청구를 받을 때 둘 중 하나예요. 회복자 줄고 회복자 구에다 써 소유자. 회복자 또는 반환할 때 또는 반환 청구를 받을 때 회복자 또는 소유자에 대하여 보존 동그라미,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다. 필요비죠.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 취득 줄곧고 이퀄 선의 점유자 할 때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이퀄 특별 필요비는 청구 가능. 그러니까 과실 수취해도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 못하지만 뭐는 청구할 수 있다? 특별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과실을 수취해도. 아시겠죠? 자, 이 항은요, 점유자가 점유물을 계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해서 계량 동그라미, 계량 가액의 증가가 현존 동그라미. 이 계량과 현존은 유익비에만 있고 필요비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선택이다? 회복자의 선택 줄고, 여기 회복자에다 써 전부죠. 소유자라고. 소유자, 회복자,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지출 금액 이나 동그라미 이나에다 써 또는이라고. 또는 지출 금액 이나에다 써 또는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 전항 줄고, 유익비의 경우에 법원은 누구의 선택? 회복자의 청구, 상당한 상환기간은 허여 그다 써 유치권 소멸. 상환기간은 허여한다, 유치권이 뭐한다? 소멸한다. 소멸. 알겠죠? 그래서 유익비에만 허여란 말이 나와. 필요비에는 허여란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기만 있고. 이러면 208조 봐봐. 208조 보면 거기도 시험에 가끔 잘 나오죠? 점유권 줄고, 이랑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 줄고, 본권. 그럼 점유권과 본권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줄고, 서로가 별개죠? 점유권에 관한 소에서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안 돼요. 재판하지 못한다. 알겠죠? 210조요. 본장의 규정은 줄고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 재산권이죠. 재산권 써. 거기 재산권에다 써. 지역권 재산권에다 쓰라고.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해서 재산권에다 쓰라고. 지역권, 저당권,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채권.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준점유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것을 준점유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준점유. 우리는 준점유는 뭐죠? 점유를 하지 않는 것을 준점유라고 그래. 점유하면 뭐죠? 점유하면 점유권에 가죠. 알겠죠? 그것을 준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 나머지를 여러분요 뭐 다 봤는데, 여러분 어디를 보자면 여기 강의 유학집이요 90페이지를 한번 봐봐. 유학집의 90페이지요. 그럼 90페이지 맨 위에 201조 과실수취권이라고 나와 있나요? 과실수취권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 박스 봐봐. 박스 악의점지하죠? 악의점지하는 첫 번째 수취한 과실은 반환해야 돼. 과실로가 중요해. 과실로가 책임 있는 사이로 잘못으로, 이 말이죠. 잘못으로 수취하지 못할 대가를 보상해야 돼. 폭력이나 은비한 점유자, 폐수하면 언제부터? 소후 제기 시부터. 뭐를 본다? 악의점유자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옆줄 긋고, 이 3번의 경우는 뭐를 못한다? 과실수취권이 있다 없다? 과실수취권이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알겠죠? 과실수취권이 없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밑에 봐봐. 203조 비용상환 청구권이 나왔죠? 이 비용상환 청구권은 뭐 유익비 봐봐. 유익비 계량이죠. 그 다음에 가치가 현존하죠. 그러면 뭐죠? 계량하고 가치가 현존하죠. 그 다음에 여기 누구의 선택이다? 회복자의 선택이죠. 그 다음에 상환기간 허용. 이것은 유익비만 있고 어디에는 없다? 필요비에는 없다.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러면 맨 밑에다가 비용상환 청구권에다 뭐를 써야 되면 여기를 써야 돼. 이거 여기 뭐라 나왔죠? 비용 지출화 되어 있죠? 비용 지출하고 반환할 때, 반환 청구를 받을 때 비용상환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다음 비용을 안 주면 그때서야 뭘 한다? 유치권을 행사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나요 지금요? 여기 비용 지출, 그 다음에 반환할 때, 반환 청구를 받을 때, 그 다음에 비용상환 청구권이 인지서야 발생해. 그 비용상환 청구권에 의해서 비용을 달라했는데 주지 않아. 그러면 그때서야 뭘 한다? 유치권을 받을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뭘 보냐? 소유권을 볼 거예요. 소유권. 지금 어디 가지 마시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